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허송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과열된 양상을 보이자 좀 한 발 물러난 것인데요. 주요 뉴스로 살펴본 부동산 날씨부터 확인하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발표와 추진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부동산 개발 계획이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을 들썩이게 하고 정부 내에서도 강한 우려가 쏟아지자 결국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에 집을 구하려는 외지인들의 상경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은 총 4,596건으로 전월 대비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2배 이상 오른 0.3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0.4%가 오른 이후 2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서울 지역 전반에 상승 기대감이 퍼지면서 서울 25개구 모두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오늘도 다양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만 모았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항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박정훈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날씨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던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7주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좀 일단 시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시장께서 동남아 싱가포르에서 용산과 그리고 여의도 부분에 대해서 통합개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자마자 서울 용산이나 여의도 쪽에 있는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의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와 역행되어 가지고 지금 광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에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방향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개발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은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서울이나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시장들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발표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좀 안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이런 이제 마스터 플랜 계획들을 발표하는 부분들은 서울의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
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는 시기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 계획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많은 여파를 던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발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무슨 일이든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부동산 가이드톡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가이드톡 시간에 대부분 주거용 부동산들에 대한 쟁점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몇 년간 상업용 부동산들의 거래 현황이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이 부분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 증가의 원인과 시장의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키워드와 질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부동산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짚어봅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주택 중심의 규제로 인해서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거래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현황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거래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아무래도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들에 대한 분석 자료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서울의 소형 빌딩이나 건물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거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현황을 좀 적어봤는데요. 좀 보시면은요, 상업용 빌딩의 거래량은요,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요, 2017년에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에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상업용 부동산들도 거래량도 증가하고 그리고 그 금액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2017년에 상업용 빌딩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표를 좀 보시면요, 소규모 빌딩의 거래액이나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좀 보시면요, 소규모 빌딩의 거래액 같은 경우에 지금 상업용 빌딩 거래량에서 보시면은 2017년도에 들어서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소규모 빌딩 거래액에서는 2017년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아무래도 2014년 이후로 상업용 빌딩 중심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긴 하지만 이 부분이 2017년도에는 거래가 좀 주춤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상업용 빌딩 중에서 소규모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 그 안에서도 소규모 빌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소규모 빌딩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거래량의 거래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떠한 빌딩들이 더 인기가 있었는지 하는 특징들을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용도 지역별 소규모 빌딩의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요. 지금 표에서 나와 있다시피 일반 주거 지역에
쪽에 있는 빌딩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업용 빌딩 중에서 굉장히 대규모 빌딩이라기보다는요, 주거지역 중심으로 있는 조그만 소규모 빌딩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상업용의 빌딩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요, 주택 시장뿐만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들의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 중심으로 있는 소규모 빌딩들의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표를 좀 보시면요, 주 용도별 소규모 빌딩의 거래량 부분을 보시면요,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별로는요,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등이 포함된 2종 근린 생활시설이 최다로 많이 거래량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일어난 것이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의원 등이 포함된 1종 근린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빌딩의 거래량들,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들이 늘어났다기보다는요, 아주 조그만 소규모 빌딩들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연면적별 소규모 빌딩 거래량 비중을 보면은요, 지금 맨 이제 밑에 있는 검은색 표가 200제곱미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규모의 빌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200에서 400제곱미터 이하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들과 200에서 4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들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들의 아무래도 50%를 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빌딩 중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물이 전체 건물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격대별로 좀 조사를 해보면요, 거래 가격별 소규모 빌딩 거래량 비중을 보시면은요, 20억 미만의 건물에 대한 것들이 거의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20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빌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 건물에 대한 매매 거래 추이를 보면은요, 20억 원 미만의 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2014년 이후에는 20억 이상의 건물들도 계속해서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규모 빌딩 거래의 특성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또 유독 이 소규모 빌딩의 거래량이 또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실거주 주택이라는 부분이 접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별로 없어도, 화폐가 별로 없어도 융자를 내서라도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크게 있지 않으면 접근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규모 빌딩들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풍부한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의 추이를 좀 보시면은요, 2014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 달까지 계속해서 단기 부동 자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시중에 자금들이 굉장히 흘러 넘친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자금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가 상업용 건물들 중심으로 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과 안정적 공실률을 유지하는 것이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물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거두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실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들은 대규모 건물이라기보다는 중소형 건물들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좀 보시면요, 소규모 및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노란 선이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은 선이 중대형 상가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 선인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이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투자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 옆에 표를 잠깐 보시면요. 소규모 및 중대형 상가 공실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7.4%로 굉장히 공실률이 높음에 반해서 노란 선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3.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 면에서도 대형 상가보다는 소규모 상가에 좀 더 공실률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공실률도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래도 지금 상가 쪽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건물 쪽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 인구들이 아무래도 노인 인구들이 노후에 대한 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결국은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노인 인구들이 생활의 대책, 노후에 대한 대비의 부분으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은요. 은퇴 가구 증가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논거로 들기 위해서 두 가지 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거 보시면은요, 연령별 투자 선호 부동산들을 조사해 봤을 때요, 아무래도 지금 40대, 50대, 60대 이상들에서요, 지금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노란 막대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4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50대에서 60대 미만에서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걸로 봐서 50, 60대에 지금 은퇴를 앞둔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 빌딩이나 상가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연령별 부동산 투자 목적을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지금 40대 이상으로 보시면은 가치 상승이나 노후 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빨간 선에 있는 노후 대책 부분이 40대는 22.2%에서 60대 이상은 36.2%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 인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노후 대책을 위한 부동산 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50대 이상,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이제 인구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대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나서는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노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규모 빌딩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을 들어보니까 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규모 빌딩에 투자를 하려면 특별히 또 유의할 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상업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결론으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은 인구 구조 확산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들 중심으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세대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세대들이 필요한 부동산은 차익형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임대형이나 수익형 부동산 모델들이 더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된다면요.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임대형 부동산으로 수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의 의미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이런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은 향후에도 인기를 얻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 하는 부분이 결론인데요.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여건에서는요, 좀 유의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최근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향상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형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면 우리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가 침체가 계속된다면은 지금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공실률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임대 수요도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정책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 강화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 이자 상환 비율 RTI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업용 부동산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부분이 좀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본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령들을 개정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수익률을 내기가 좀 더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금액도 커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대출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점점 더 좀 안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들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요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좀 화랑을 탈 때의 느낌하고는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고 거래 금액이 형성된다고 보면은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요. 이 노인 인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동산을 좀 착안을 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인기를 얻어가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현황은 물론 전망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남들보다 훨씬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 밖에 더욱 다양한 내용들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죠? 네, 가이드톡 시간에 원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요즘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용산이나 여의도 마스터 플랜 계획의 발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런 이제 현실들을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지금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동산 세미나 시간에는요, 주제를 현재 부동산 시장을 냉철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5300 상담소 시간입니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75